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수요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고용한 대법관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재판이 3명이 나왔었어요. 오전에 나온 사람이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진상훈 아마 사법정책실 심의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국민소통 그러면서 사법정책실장 업무를 뭐 실시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은 전범 손해배상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하고 원심 소송 파기한 것을 알고 있나 이제 검사가 이제 먼저 물었었죠. 그러면서 임종원 차장이 강제징용권으로 국제사법심리 시효 문제 등을 알아보라고 외교부 말을 들어보라는 얘기를 했었나 그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라는 말을 했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증인이 진상훈 증인이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 문서를 작성을 하고 강제징용 국제사법 판결 관련 논문 보고서도 작성한 문건을 이제 그 임종원 2013년 참 기가 막히네요. 2013년 9월 20일 임종원 기획 그 당시에는 실장이었었죠. 임종원 기획실장에게 전송을 했다. 그러면서 김교현 외교실장을 만나기로 했던 것도 아나 이렇게 물었는데 지난번에 그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가지고 2014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정우성 비서관이 나오니까 그쪽에 검사들이 5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4년 일이잖아요. 여기 검사들은 2013년 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16년 6년을 지났어요.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기억이나 하고 있었나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저는 뭐 개판이죠. 이런 개판 재판인데 2019년 9월 20일 임종원 기획실장한테 전송을 했나 안 했나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였는데 물론 조사를 다 받고 나온 이제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갖고 재판에서 신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얼마 전에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뭐 기억력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뭐 재판석에서 바로 대답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계현 외교시장을 만나기로 한 것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서 또 검사가 임종원이 외교부 관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른다. 뭐 물론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몰랐다. 그러니까 검사가 외교부 입장 보았나? 외교부 파견 정재민 판사로부터 들었나? 뭐 이런 것도 묻고 그다음 증인 외교부 입장 보고서 받은 것 같다. 임종원 이렇게 하면서 국제심의관으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임종원 기획실장이 강제징용 관련 물건을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이제 피고인들 세 분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거의 한 뭐 80도랄까 85도 80도랄까 고개마저도 굉장히 뒤로 젖히면서 눈을 감고 이 재판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어떤 무심한 그런 표정으로 있고 박병대 대법관은 앉은 자세는 90도 되면서 고개는 조금 숙이면서 뭐 서류를 보던가 좀 이렇게 하는 편이고 고용한 대법관은 열심히 서류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좀 편안하고 넉넉한 표정으로 좀 있고 그래서 세 분이 표정이 좀 다른 걸 이렇게 느끼죠. 근데 세 분의 자세가 재판 들어와서 재판 끝날 때까지 거의 똑같은 자세로 일관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검사가 증인에게 임종원 차장에게 서류를 받았는지 또 전송한 건지 대답을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이 이제 증인은 또박또박 거기도 또 답을 잘 해요. 근데 요거 답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조금 좀 걱정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5년 후에 뭐가 일어날지를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듯이 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또박또박 하는 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오전 시간이 끝났고 오후에 제가 그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드루킹 재판에 들어갔었죠. 그러고 있다가 드루킹 재판이 끝나고 나서 거의 아마 5시쯤에 들어갔더니 두 번째 증인이 나왔었고 두 번째 증인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그 검사들 신문은 끝났고 변호사 신문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이제 반대 신문하면서 검사들한테 항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검사들한테 확인도 안 된 일을 증인한테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막 항의를 하고
판사가 그러니까 증인이 경험한 것만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검찰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날은 보통 이제 이 재판에 12명의 검사들이 나오는데 이날은 아마 10명이었는 것 같고 거기에 단골로 나오는 박주성이가 있고 이날은 호성진이가 나왔어요. 호성진이가 제가 처음에 봤던 재판이 이영선 그 비서관 재판에 갔는데 이영선 비서관이 불법 의료시술 방조잖아요. 저녁에 대통령을 마사지 해준 아주머니를 밖에서 데리고 오고 끝나고 나면 밖에다 데려다 준 그런 거 했다고 의료 방조라고 1년 징역을 받았는데 몇 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었죠. 그랬는데 이 호성진이가 재판에서 보면 이 남자가 소설을 엄청 써요. 아주 목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개 소설 엄청 쓰는 놈이에요. 이영선 씨 재판 끝나고 났을 때 저하고 제 친구하고 욕을 엄청 했었어. 개 소설을 쓰라고 이게 뭐 드라마야 소설이야 뭐야 막 하면서 막 욕을 해줬던 건데 이 인간이 나와갖고 또 이제 막 이 증인들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식으로 막 목소리도 빨리 하면서 증인을 그 신문을 해요. 그랬는데 이날도 이제 보니까 증인이 참고인인데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변호만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하면 좀 안심이 되죠. 그 답변 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답을 한 거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없이 신문을 했고 답을 그리고 호성진 검찰이 문제없이 신문을 했고 증인이 심사숙고해서 답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면을 상기시키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대답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양성태 대법원장의 변론 제기심을 하는데 참고인의 의견 진술 제도에 관해서 외교부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임 차장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었나요? 전달 하명하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지 어느 부분이 임 차장의 의견이고 의결된 것인지 외교부로부터 요청한 게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좀 물었었어요. 그래 결국은 보면 그 양성태 대법원장이 얘기했듯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보고서 작성했다 문건 작성했다 이제 이게 300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에 다 요약하면 그 한마디밖에 없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고 해서 뭐를 기술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처럼 맨날 나와갖고 서류를 누가 물론 먼저 그 중간에 임종원 차장이 이제 주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종원 차장이 돼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나,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나, 임종원 차장이 USB에 있는 문건을 이제 이 정인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나,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보고를 했나, 이제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워낙 늦게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증인 끝나고 세 번째 증인 했었고, 이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이날이 문서를 작성해서 외국에 보내면 송환에 보통 6개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호승진이 계속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이날도 보면은 김기춘 실장 한기원 법무장관에게 이런 문건들이 보고가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류를 보내면 사실 우리가 뭐 법원 서류도 그렇고 일반 공문서가 굉장히 그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니 여기서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데 외국이라는 건 일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사실 보면 아마 더 한국보다 더 형식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법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다 보내는 서류를 그냥 뚝딱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본의 양식에 맞게 문구에 맞게 형식에 맞게 이렇게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고 나면 일본에서도 그걸 가지고 받아서 어떻게 형식적 처리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검사들하고 이 기간 가지고 저 옥신각신 하는 게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통상적인 건지 일부러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건지 이제 이것도 이제 검사들하고 증인하고도 묻는 게 있는데 증인이 얼마큼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 얘기는 통상 보통 6개월 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게 했었고, 이게 사건 목록을 작성해서 들어갔고, 박병대 대법관이 아무 말 없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장과 관련된 이런 문건을 가지고 박병대 대법관한테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뭐 문제 이 서류를 일본에 외국어로 보냈을 때 송달 지역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없었다. 그러는지 그 이제 그날 그 PT로 보여준 문건이 대법원 계류 사건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과정 뭐 이런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러면서 계속 박병대 대법관이 뭐라고 했는지 또 계속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은 계속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하는 거죠. 기억이 없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시간 오래됐으면 기억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게 뭐 저쪽 또박또박 얘기해갖고 쓸데없는 비밀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허승진이가 지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막 명령적으로 신문하는 그 특유의 있어요. 이 인간은 목소리도 작진 않아요. 목소리도 좀 큰데 엄청 막 높낮이를 해가면서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개소설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들어가니까 박병대 대법관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앉은 박주성이가 목소리를 쫙 내려 깔고 이제 정인의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이제 조사받은 내용을 읽어주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 측이 강제징용 송달 과정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묻고 행정범인을 법우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날 재판이 끝났는데 거의 9시가 가까이 돼서 끝났었어요. 예, 그런데 또 박남천 판사가 또 얌전하게 늦게까지 수고했다고 이렇게 얌전 인사를 하면서 재판은 이제 끝났어요.